네, 노트 준비하시고 천천히 앞에서부터 처음 정리할 거거든? 그래서 얘들아 너 이제 그 노트 하나 구해가지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지금 녹화하는 이 강의를 아마 이번 연도 애들한테 그 줄까 싶어요. 어법으로. 그래서 얘들아 좀 준비 잘 해오세요. 자, 처음부터 봅시다. 우리 처음에 정리해야 될 건 우리 품사랑 문장, 성분이 있겠다. 지루해도 기본부터 다시 해봅시다. 일단 품사랑 문장, 성분이랑 형태부터 좀 달랐어. 품사라고 하면은 뭐뭐 사로 끝나는 것들이었었고, 문장, 성분은 뭐뭐 어로 끝나는 것들이다. 근데 우리가 정의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품사는 문법적 단위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이라고 했을 때는 누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비유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 문법적인 단위는 예를 들어서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있다. 그 다음에 역할에는 우리가 경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도둑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뭐 신 같은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품사에 8가지가 있다. 팔분사 뭐가 있죠, 우리? 명사도 있고, 대명사 있으실 거고, 동사 있으실 거고, 형용사랑 부사랑 접속사랑 전치사랑 감탄사랑 이렇게 해서 몇 분사 아니라 8분사가 있겠다. 됐죠? 그러면 각각이 마동석 또는 다른 배우들이라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배우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보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서술어 역할도 할 수 있으면서 마지막에 수식어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럼 잘 들어봐요, 얘들아. 우리가 명사라고 하는 마동석이란 배우는 주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보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 근데 보어를 예를 들어서 신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러한 역할을 마동석이라는 배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됐죠? 그러면 다른 배우도 할 수 있으니까, 이 형용사라고 하는 배우가 보어라는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됐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 품사랑 문장, 성분이랑 많이 엮어주는 개념이 뭐였었냐면, 구랑 절에 대한 개념이었어. 우리가 그냥 구, 절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명사구, 명사절, 형용사구, 형용사절 이렇게 품사랑 같이 붙여서 얘기하죠. 그러면 정의를 봤을 때 구랑 절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면 좋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2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뭐라 부르면 되죠? 단어 뭉치라고 보면 되겠다. 그러면 단어가 여러 개 뭉쳐 있으면은 구나 절 중 하나인 건데, 차이점이라고 보면 뭐가 있냐? 구라고 하는 친구들은 주어나 수어, 주술 관계가 없는 거고, 절의 개념들은 주술의 개념이 있는 것들이야. 근데 우리는 어법을 한번 다 보고 들어왔으니까 이런 건 조금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냐면, 쌤, 그러면요 2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단어 뭉치면서 주술 관계가 있으면 그냥 문장인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 그러면 문장이랑 절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런 구조를 볼 수 있다. 우리가 문장 1번을 봤을 때 주어, 삼형식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 2번 문장 또한 주어, 삼형식, 목적어.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은 뭐야? 각각은 문장이야, 얘들아. 근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냐면,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의 문장 성분으로 역할했을 때 얘네들을 뭐라 부른다? 절이라고 불러요. 됐을까, 얘들아? 그러면 목적어니까 어느 자리에 들어갔죠? 명사 자리에 들어갔어. 그럼 얘네들을 무슨 절로 역할한 거다? 아, 얘를 명사 절로 역할한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네.
됐니 얘들아? 그러면 용도에 따라서 같은 거를 다르게 부를 수도 있겠다. 됐나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품사랑 문장 성분, 구랑철 이런 개념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볼게. 우리가 문장에서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우리 완전한 문장하고 불완전한 문장 어디서 많이 쓰는 개념이야? 여러 군데에서 많이 써요. 특히나 어디서 많이 쓰죠? 우리가 관계사 부분에서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또는 복합관계대명사랑 복합관계부사에서 뒤에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를 많이 나온다. 맞죠? 그러면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은 첫 번째 정의로는 필요한 문장 요소가 완전한 문장은 모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은 비어있다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조금 똘똘한 친구들은 무슨 질문을 한다?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다. 됐죠? 그러면 필요하다는 정의가 어떤 거냐면 과연 문장에서 필요한이라는 게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을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뭘 써야 돼요? 우리 자동사랑 타동사를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동사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 목적어가 없어도 그냥 완전한 건데 타동사가 왔으면 뒷부분에 뭐가 와야 돼? 목적어가 반드시 오셔야 되겠다. 됐나 얘들아? 근데 이 자동사, 타동사뿐만 아니라 뭐를 같이 엮어주셔야 되냐면 문장 형식을 엮어주셔야 돼. 이게 왜 이랬어요, 얘들아? 같은 타동사 내에서도 얘들아 삼형식 타동사는 목적어가 하나만 필요한 친구인데 사형식 타동사는 목적어가 IO, DO 두 개가 필요한 친구들이었어. 그러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목적어가 하나만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삼형식이냐 사형식이냐에 따라서 완전 불완전히 갈릴 수가 있겠다. 됐나요? 그 다음에 얘와 별개로 또 오형식에서도 목적어뿐만 아니라 뭐도 왔었어야 된다? 목적격, 보호까지 와야 되니까 문장 형식이 뭐냐에 따라서 필요한 문장 성분이 몇 개인지가 어떤 건지가 달라져. 됐죠? 그 다음에 문장 형식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된다? 전치사의 유무도 포함하셔야 돼요. 왜냐면 전치사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완전 불완전히 달라진다. 됐나요? 그러면 다시 들어볼게. 우리가 이 필요한 게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파악을 하시고 모두 있으면 완전한 문장, 하나라도 비어있으면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창의력이 있는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 쌤 그러면요 무조건 한 개만 비어있어야 돼요? 두 개 이상 비어있으면 안 돼요? 네, 한 개만 비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으로 갈게요. 우리가 완전 불완전 하시면서 뭐를 다루기 시작했냐면 문장 형식을 다루기 시작했어. 그래서 문장 형식 한번 다시 다뤄볼게요. 문장 형식에서는 우리가 1형식에는 SV, 2형식에는 SV, SC, 3형식에는 SV, O, 4형식에는 SV, IODO, 5형식에는 SV, O, OC 이렇게 5형식까지 있겠다. 됐죠? 그러면은 여기 1형식, 2형식 이만큼을 떼서 위에는 무슨 동사? 자동사를 쓰시죠. 다시 자동사는 무슨 동사들이랑 목적어가 그렇죠. 필요 없는 동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 세 가지는 무슨 동사? 타동사라고 부를 수 있겠죠. 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동사겠다. 근데 이렇게 잘 들어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이 동사가 3형식인지 4형식인지 5형식인지 어떻게 구분 가능해? 모르잖아요. 그러면 종류가 뭐가 있는지 좀 브리프하게 외워줄 필요는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 보자. 여기 나와 있는 이 2형식 동사는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세 가지 정도로 알아둡시다. 첫 번째로는 비동사가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지각동사나 감각동사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되다동사라고 하는
become 같은 종류의 대자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 종류가 나왔어. 그럼 뒷부분에 뭐가 나온다? 주격 보어가 나와야 된다는 걸 예상할 수 있겠다. 됐나요, 얘들아? 그 다음에 우리가 보어라는 말을 잠깐 살펴보아야 할 건데, 보어라고 하는 건 보충 설명하는 거야. 근데 우리 아까 품사랑 문장 성분했을 때 보어라고 하는 역할은 누가 할 수 있어? 명사랑 형용사가 할 수 있었다. 됐죠? 그러면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주어가 곧 명사랑 똑같은 얘기 되는 거고, 형용사 들어가면은 주어의 상태가 바로 주격 보어에 들어간 거겠다. 됐나요? 그럼 예시가 들어오면 she is a doctor 하면은 그녀가 곧 의사인 거고, she is sick란 말 들어가면은 그녀의 상태가 뭐가 들어가? 아프다는 표현이 들어가겠다. 됐죠?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사형식 부분에서 그 다음 볼 건 없고요. 사형식으로 들어가 볼게. 사형식에서 사형식 동사 우리가 수여동사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수여동사라는 말을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어. 수여한다는 게 뭔가를 전달해주는 동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물리적인 실체가 있어야만 수여동사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휴대폰을 주다, 펜을 주다, 종이를 주다, 책상을 주다, 이런 것들은 인지가 가능한데, 이런 걸 전부 다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것도 다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랑을 전달한다, 연설을 한다, 내 이념을 전달한다, 이런 것도 전부 다 뭐가 된다? 수요동사가 가능합니다. 됐나요, 얘들아? 그러면 수요동사가 나왔을 때 가장 큰 포인트는 이 IO, 간접 목적어와 DO라고 하는 직접 목적어의 해석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얘들아. 누구에게 뭐뭐을 이라고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됐니? 쌤, 이 정도는 그냥 기본기죠. 아니라 똑바로 제대로 외우세요. 왜냐면 이게 어디랑 연결되냐면 위로 쭉 올려볼게. 어떤 문제 많이 나오냐? 사형식을요, 수동태 문장으로 만드는 게 애들이 정말 못해요. 일단 우리 5형식 갔다 올게. 얘들아, 5형식에서는요 우리가 이 5형식 동사는 딱 눈에 띄어야 되는, 생각나는 문장이 하나 있었어. 뭐였어? 아니라 동사의 종류에 따라 뭐가 달라져요? 목적격보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5형식 우리가 좀 복잡하게 볼 게 많으니까 이따 다시 한번 써보고 4형식 수동태 잠깐 갔다 올게요. 일단 기본적인 3형식 수동태 먼저 해볼까요, 얘들아? 3형식에서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목적어가 새로운 주어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돼? BPP 형태로 바뀌시면서 능동태 문장에서의 이 주어는 어떤 형태로 바뀌죠, 얘들아? by 대상으로 바뀌면서 조건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겠습니다. 됐니, 얘들아? 그런데 이 조건은 대부분 뭐예요? 없어도 인지 가능한 일반적인 경우일 때. 됐나요? 그러면 3형식을 모르진 않을 거고요. 4형식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 잘 들어봐. 목적어가 수동태의 새로운 주어로 오네. 근데 4형식 수동태가 중요한 이유가 뭐야? 4형식에서는 목적어가 두 개가 와요. 됐죠? 그러면 IO가 주어가 될 때랑 DO가 주어가 될 때 형태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두 가지 해보자.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간접 목적어인 IO가 뭐가 되냐? 주어가 되었을 때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었을 때 두 번째 경우가 있겠다. 됐니?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보자. 원래 문장을 적어볼게요. 주어, 사형식 동사, IO, DO 이렇게 있다. 그럼 얘들아, 색깔 잘 따라오세요. IO를 빨간색, DO를 초록색으로 할게. 그러면은 IO를 막 주어로 빼봅시다. 빨간색으로 주어로 나오시고, 똑같이 동사는 BP 형태에 들으시면서 주어는 뭘로 바뀌었죠, 얘들아? by 대상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가 나온다. 잘 들어야 된다. 자, IO랑 DO가 뭐가 중요하다 했어? 해석이 누구에게 뭐를 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했어. 됐죠? 그러면 이 부분에 DO는요 그냥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해석이 을이니까. 근데 얘는 좀 달라요. DO가 주어로 나오게 되면요 초록 색깔로 주어 나오시고, 똑같이 BPP 형태를 띄시면서 주어 또한 by 대상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얘들아, IO가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누구에게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전치사 to가 붙으시면서 IO가 붙으셔야 됩니다.
됐니? 그러면 아이어가 누구에게라고 하는 대상이란 용어만 잘 암기하고 있었어도 이 전치사 to를 넣는 거가 쉽게 인지가 될 것 같아요. 됐죠, 얘들아? 이게 종종 서술형이 나온 학교들에서는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잘 들어 얘들아. 이 동사들을 외우는 이유가 뭐라고? 이 동사가 뭐가 있냐에 따라서 뒤에 필요한 게 다르다고. 필요하게 다르면은 뭐가 비어있는지에 따라서 완전하고 불완전한 게 달라진다고. 이해되시죠, 얘들아? 그 다음에 우리 오형식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오형식으로 봅시다. 이 오형식은요, 정말 많이 나오죠? 동사의 종류에 따라 목적격보의 형태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시면 돼? 특이한 동사의 종류,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른 목적격보의 형태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보가 나올 건데 일단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격보에 뭐를 넣었는지 나중에 하시고 처음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당연하게 보어니까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됐니? 근데 너희들 뭐까지 암기하고 있어요? 목적격보에 명사, 형용사뿐만 아니라 부정사나 분사가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암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를 다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될 정보가 있으니까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이때 많이 정리하는 정보가 뭐냐면 준동사 같아요. 준동사. 우리가 준동사라고 하는 것들은 가장 처음에 비교해야 될 거는 동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준이라는 말이 거의 비슷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준동사랑 동사의 포인트는 뭐야? 다르다는 게 포인트예요. 됐죠? 그러면 얘와 얘가 다르다는 게 포인트인데 잘 들어봐. 준동사를 왜 쓰는지만 알고 있으면 이 이야기가 정말 편해요. 준동사는요. 문장에서 동사는 몇 개밖에 안 돼요. 아니라 동사는 한 개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 동사의 의미를 한 번 더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준동사입니다. 됐니? 그러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를 좀 해볼게. 주어, 뭔가 동사처럼 보이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 됐니? 근데 이 중에서 얘가 동사래. 동사나 문장에서 한 개밖에 안 된다며. 그쵸? 그러면 얘를 제외한 이 나머지 애들은 동사가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준동사로 바꿔줘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 얘들아? 그러면 다시 들어볼게. 준동사라고 하는 건 동사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동사의 의미를 쓰고 싶은 거니까 동사를 다른 형태로 바꿔준 거겠다. 그쵸? 그러면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동명사가 있습니다. 동명사라고 하는 건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동사를 뭘로 바꾼 걸까? 명사로 바꿔준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형태로는 동사 플러스 ing 형태가 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로 나온 건 뭐냐면 분사예요. 우리 분사는 뭐를 뭘로 바꾼 거야?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처럼 바꿔준 거야. 그리고 종류를 보자면 ing의 형태를 띠고 있는 현재 분사가 있으실 거고 pp라고 할 수 있는 과거 분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분사는 이따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부정사가 있어. 애들이 가장 많이 모르고 있는 개념들이 이 부정사죠. 부정사는 잘 들어봐야 되라 품사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야. 됐죠? 그러니까 어쩌자고? 내 마음대로 쓰고 싶지 않은 얘기입니다. 됐니? 그러면 동사를 가지고 뭘로 바꿔주면 되냐면 명사로도 써도 되고 형용사로 써도 되고 부사로 써도 되고 내 마음대로 쓰자야. 근데 이미 익숙하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다 여기서 나온 개념이 되겠다.
했나요? 그 다음에 얘 또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형 부정사입니다. 당연히 부정사인데 어떤 형태를 띠고 있겠어? 원형. 그래서 다른 데에서 어떻게 가르치기도 하냐면 그냥 동사 원형이라 쓰기도 하는 게 아니라 부정사라고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야. 그래서 원칙대로 한다면 동사 원형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원형 부정사 다음에 또 뭐가 있다? 투부정사가 이렇게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 개념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올게. 앞에 한번 봐봐야 된다. 원래 목적격 보어라는 것은요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하필 이 자리에 뭐를 넣고 싶었던 거지? 동사를 넣고 싶었던 거예요. 됐죠? 동사를 넣고 싶으니까 뭘로 바꿔준 거야? 부정사나 분사로 바꿔서 넣어주자가 포인트가 됩니다. 됐나요, 얘들아? 그러면 한번 정리해볼게요. 일단 오형식에서 가장 처음에 외우셔야 될 단어는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뭔가를 시키는 동사들을 의미해요. 됐니? 그러면 시키는 동사들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보시면 let, make, have 이 세 가지 동사는 반드시 암기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는 뭐가 있냐면 지각동사가 있어요. 뭐 또는 감각동사라고 합시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준사역동사 좀 외워줄게요. 준사역동사에는 크게 help라는 준사역동사와 get이라고 하는 준사역동사 두 개를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7가지 동사를 외워주실 건데 A 3개인 allow, ask, 그 다음 또 마지막에 뭐였었죠? 아까 헷갈리던 거? allow, ask, 뭐라고? advise. 잘했습니다. 이제 여기 S라는 거 챙겨주세요. 아니라 C로 들어가면 명사 된다. 그 다음에 이 단어 enable, encourage E가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want, cause 이렇게 7가지 동사는요 적어도 이거는 외우고자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정리해볼게. 우리 사역동사랑 지각감각동사는요 부정사 파트에 뭐가 들을 수 있냐면 원형 부정사인 원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사역동사 help는요 원고뿐만 아니라 뭐도 들어갈 수 있죠? 투부도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get은 투부정사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 파트를 보실 건데 사역동사에서는 분사 파트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과거, 분사만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각, 감각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사뿐만 아니라 과거 분사 둘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 얘들아.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를 내 맘대로 왔다 갔다 쓰자는 게 아니야. 뭐야, 아니라 능동관계일 때는 원부랑 현재 분사를 둘 다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사역동사는 원부밖에 못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죽었다 깨어난 현재 분사를 못 쓴다는 얘기야. 했죠? 그 다음 가봅시다. 우리가 help라는 준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에 분사가 절대로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get은 과거 분사만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7가지 동사를 외워준 이유가 뭐였어요? 여기 무조건 분사는 안 되고 뭐밖에 안 돼? 투부정사밖에 못 들어가 라는 포인트를 암기하고 싶은 강력한 내신 도구가 됩니다. 됐나요, 얘들아?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 쌤, 그러면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밖에 안 되는 친구는요, 저 7가지밖에 없어요? 절대 아니죠, 얘들아. 동사가 수십만 개가 있는데 어떻게 그래?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적어도 저 7개는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내신 하시면서 좀 채워서 외워주시는 얘기죠. 그렇죠, 얘들아? 그 다음 잠깐 볼게. 이걸 하고 나면요, 개념만 알고 있으니까 애들이 잘 몰라. 그래서 적용을 좀 시켜봅시다. 오형식 나오시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나왔는데 잘 들어. 사역동사가 나왔다고 쳐보자. 사역동사가 나왔어. 근데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봤는데 첫 번째로는 능동관계일 때랑 수동관계일 때랑 한번 볼게요. 그러면 능동관계일 때는 무조건 뭐 쓰니까? 원형 부정사 쓰겠죠. 뭐 쓰면 안 돼? 현재 분사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수동관계일 때는 과거,
분사 쓰겠다. 근데 이 양상이 어디서 달라져야 되나? 지각동사를 썼을 때는 똑같이 능동의 개념과 수동의 개념을 썼을 때 얘는 두 가지 경로로 나뉘었었죠. 뭐예요? 원형 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를 쓸 수도 있어요. 수동 또한 과거 분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다. 쌤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 관계이면 원형 부정사와 현재 분사를 그냥 지 마음대로 쓰는 것들이에요? 아니겠죠 얘들아. 그러면 현재 분사에는요 어떤 의미가 추가되냐면 진행의 의미가 추가돼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된다 얘들아. 잘 들어봐. 능동 관계랑 수동 관계는요 너무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근데 진행의 의미를 넣고 안 넣고는요 생각보다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묻기보다는 뭐를 물어볼까?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를 따로 해서 얘끼리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를 많이 하겠죠. 됐죠 얘들아? 그래서 이 정도 문제만 쓰시면은 오형식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얘랑 같이 가시면서 분사표를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분사표 우리가 또 쓸 게 많죠. 분사. 일단 분사라고 하면은 뭘로 바꾼 거다?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였겠다. 됐죠? 근데 우리가 동사의 종류가 항상 동작만 나타내는 동사가 있진 않아요. 뭐가 있죠? 아니라 감정이랑 상태를 나타내는 게 분명히 있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 봅시다. 동작이랑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로 나오는 분사가 있으실 거고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로부터 분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뭐가 있을까? 종류에 해당하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 종류가 있겠다. 됐죠? 그러면 각각의 해석을 조금 외워주십시다. 일단 동작 행동을 나타낼 때 현재 분사는요 주체라는 말이 반드시 나오시고요. 주체가 스스로 동사 하는이란 말이 돼. 근데 여기 는이란 말로 끝난 이유가 뭐야? 결국엔 뭐니까? 형용사니까 뭐뭐 하다로 끝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주체가 누구에 의해 동사 당하는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 또한 는으로 끝난 이유는 결국에는 형용사니까.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가 뭐랑 똑같아요? 단순하게 능동 개념과 수동 개념이랑 똑같아요. 됐니? 근데 얘들아 잘 들어봐. 우리가 능동, 수동이 동사로 썼을 때는 굉장히 구분을 잘 하시거든? 근데 보어 자리에 들어갈 때 얘를 정말 많이 헷갈리세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얘들아. 뭐냐면 2형식 경우에서 주격 보어가 나오고 5형식에서 목적격 보어가 나와요. 근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보어에 뭐를 넣을지를 결정할 때는요 주격 보어면 누구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돼? 주어와의 관계를 고려하셔야겠죠. 됐니? 눈을 다른 데 돌리지 말고 얘랑 보시라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도 누구랑의 관계를 봐야 돼? 목적어와의 관계를 보셔야 되겠죠. 됐니? 그래서 이 정도의 관계를 보는 거를 어려워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감정 상태를 나타냈을 때 외워주셔야 돼요.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이라는 의미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감정을 느끼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니? 그래서 쌤이 맨날 하는 예시가 있어. amazing이랑 amazed랑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을 썼죠. 그럼 이렇게 봅시다. amaze라고 하는 동사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셔야 돼? 위쪽 루트를 타는 게 아니고 아래쪽 루트를 타야 되겠다가 이거 포인트. 그렇죠? 그 다음에 봅시다. amaze하는 놀라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스파이더맨이야. 그러면 스파이더맨이 놀란 거야? 우리가 놀란 거야? 우리가 놀란 거죠. 그러면 제목
동사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놀라야 될 거 아니야. 지가 놀라면 안 되죠. 됐죠? 아래쪽이 되면 뭐야? 지가 놀라면 뭐겠죠? 이상하게 되겠죠. 그러면. 됐죠? 그래서 이 정도의 개념을 알고 난 다음에 주어와 주격보, 목적어와 목적격보의 관계성을 따라서 동작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를 썼어. 그러면은 위쪽 루트를 타시고 감정 상태를 쓰는 동사를 썼어. 아래 루트를 타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얘들아 이거 너희들 내신 해봐서 알겠지만 내신 때 정말 많이 나오죠? 됐죠 얘들아?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분사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동사까지만 하고 잠깐 쉬다 갈게요. 자 우리 동사 넘어갈게. 우리 지금까지 준동사랑 문장 형식이랑 완전 불완전 기본적인 개념들을 썼고 동사에다 외출신 문제가 문법 문제로 꽤나 많이 나와요. 여기 봅시다. 우리 동사 파트 적어볼게요. 동사. 자 동사에다가 밑줄을 그어놨을 때는요 첫 번째로 시작할 것보다 동사 일치 문제입니다. 됐니? 그러면 동사에다가 일치라고 적어줄게요. 자 그러니까 일치라고 하는 건요 정의가 뭐야? 두 개의 대상을요 맞춰준다는 얘기야. 됐죠? 그럼 우리가 세 가지 종류의 일치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로는 수일치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시제일치.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형태일치입니다.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이 형태일치를 그냥 해라고 부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일단 수일치는요 정의부터 나눠봅시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 자 이렇게까지만 알면 일단 중학교 한 1, 2학년쯤 그럼 우리 조금 고능해보자. 이 수일치가 나오는 레퍼토리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문법을 처음부터 하는 관계가 아니니까 다 한번 다뤘으니까 이미 아실 거예요. 주격, 관계, 대명사는요 뒷문장에 있는 주어가 앞부분에 있는 명사랑 같아서 뭐 해준 거야? 지워주고 가운데다 뭐 붙인 거니? 관계, 대명사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뒷문장에 사라진 주어에 따른 이 동사가 s를 붙일지 안 붙일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종종 나온다고 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찾으면 돼? 이 관계대명사 절이 꾸며주는 이 대상이 바로 수일치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니? 그 다음에 볼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동명사구가 주어로 나오게 돼. 그러면 무슨 취급? 단수 취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일치를 고려해줘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다? 얘가 사실 가장 빈출이죠. 주어나 동사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를 변경시켜주는 거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는 게 이 임무거든. 근데 주어랑 동사를 찾기 어렵게 만들어놨어. 그런 문장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겠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주어랑 동사 사이에 수식어구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남발되어 있어. 그럼 찾기가 어렵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시제일치 부분에서 우리 시제는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를 먼저 아십시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가지고 우리가 일치를 어떻게 맞춰? 질문하면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앞뒤랑 맞춰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쌤 분명 다른 쌤들한테 배울 때 우리가 시제가 여러 가지가 더 있었는데 세 가지는 아니었어요. 어떤 거였었냐면 우리가 형태라는 부분과 시제를 섞어줬을 때 조합이 발생하는 거였어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 형태일치는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는 능동태, 수동태가 있으실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완료 형태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완료형 있어요. 그러면 능동태, 수동태는 아니라 VR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냥 원형입니다. 또는 수동태는 BPP 형태를 띠겠죠.
그 다음에 완료형에서는 have pp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료형 두 번 적었네. 진행형.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진행형. be 플러스 v ing입니다. 근데 잘 들어봐. 저기 형태일치 부분에 아니라 택 1 이상이라 적어 넣으시고 CJH에서는요 택 1이라고 적어 놓읍시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CJ에서 하나를 택한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중에 하나를 택해. 그 다음에 뭐랑 섞어주는 거야? 아래 있는 형체를요 한 개 또는 한 개 이상 뽑아가지고 섞어주면 돼. 됐죠? 그러면 대표적인 예시 뭐가 있었지 아니라 과거, 완료, 수동태 이런 것들 어떻게 썼어? 우리 완료 수동태 먼저 만들어보자. 완료 형태에 해당하는 have pp, 수동태에 해당하는 bpp 한 칸 엇갈려서 적어주시고 덧셈하는 것처럼 얘네들을 쓱 더해줍시다. 그러면 b의 pp 형태가 뭐여야 돼요? been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완료 수동태라고 부르는 것들은 have, been, pp였을 거예요. 근데 이 have 자리에 뭐를 맞춰주면 돼? CJ인 과거를 맞춰주면 되겠다. 됐나요? 그러면 had, been, pp라고 하는 게 과거 완료 수동태로 끝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천천히 하시면 돼. 형태 먼저 맞춰주고 그 다음 맨 앞에 있는 친구한테 CJ를 맞춰주면 끝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완료라는 애한테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뭐가 있었냐면 우리 완료를 언제 쓰냐가 조금 궁금하셔야 돼. 완료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기간이나 지속성을 나타낼 때 씁니다. 시각화를 하자면 이런 것들이야. 단순 시제는요 딱 점을 표시하는 거고요. 완료 형태는요 선을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뺐니 얘들아? 그러면 기간이나 지속을 나타냈을 때는요 for이나 during이나 since 같은 친구들을 알아둡시다. for, during, since 중에서 아니라 for는요 뒷부분에 숫자와 관련된 시간이 나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for 3 days, for 5 hours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during 뒤에는요 숫자와 관련이 없는 것들을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vacation, trip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since는 좀 조심할 게 뒷부분에 시간이 나오는 경우와 시간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만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since 2009 이런 뭐예요? 2009년부터 됐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원하는 완료형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since I am not a bird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겠다. 됐죠? 그럴 때는 뭐가 된다? 일단 부사절이 됩니다.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얘들아. 같은 시제 내에서 선후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선후 관계라는 건 뭐냐면 잘 들어봐요. 우리가 과거 있고 현재 있고 미래 있고 이렇게 그러면 잘 들어봐야 돼요. 초록 색깔로 이렇게 볼게요. 이벤트 1번 그 다음에 빨간 색깔로 이벤트 2번 이렇게 있다. 그러면 빨간색이든 초록색이든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일어난 두 개의 이벤트 중에서 선후 관계를 보니까 누가 먼저 일어났어? 빨간색이 먼저 일어났죠. 그러면 빨간색에다 뭘 붙여준다? 완료형 붙여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얘는 그냥 현재 쓰시면 되고요. 빨간색에다 뭘 붙여준다? 현재 완료라고 붙여주시면 돼요. 됐나? 똑같은 개념을 과거한테도 해볼게. 과거에 어떠한 이벤트 1번이 일어나셨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이벤트가 2번이 일어났네. 양쪽 다 과거에 일어난 건 똑같아요. 근데 초록색보다 빨간색이 먼저 일어났으니까 누구한테 완료형 붙여준다고? 빨간색한테 완료형 붙여준다고. 됐죠? 그러면 초록 색깔은 뭐다? 과거형이 되는 거고 빨간 색깔은 뭐예요? 과거 완료가 되는 겁니다. 됐니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잘 봐봐. 근데 완료형을 헷갈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어떤 거냐면 쌤 그러면 for이나 during이나 since 시간이 나오면요 무조건 완료형 써야 돼요? 무조건 완료형 써야 돼요. 그럼 다시 질문해볼게. 쌤
for이나 during이나 since 시간이 나오지 않아도 완료형 쓸 수가 있어요? 네, 쓸 수가 있어요. 됐니,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얘네가 있어 무조건 써야 되는 거고요. 얘네가 없어 완료형이나 그냥을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거 가지고 문법 문제는 되진 않아요. 됐죠, 얘들아?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은 동사 관련 파트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잠깐 쉬어갈게요. 자, 우리 먼저 가볼게요. 일단은 내가 영어에서 암기 파트를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긴 한데 여기 나와 있는 목적어 절에 동명사만을 취하는 동사, 투부정사만을 취하는 동사, 그리고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취하는 동사들 중에서 같이 썼을 때 의미가 동일한 경우도 있고 달라진 경우도 있어요. 됐니, 얘들아? 근데 이건 아쉽게도 얘들아 외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외우는 경우들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를 외우는 거죠.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경우를 이렇게 외워주면 좋다, 얘들아. 메가패스 ID KFC. 사실 쌤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영어를 많이 읽다 보니까 당연히 deny라는 거는 동사 뒤에는 동명사가 오는 것 같네, imagine이라는 동사 다음에는 동명사가 오는 것 같네, 이런 경험치가 쌓이면 좋을 것 같지만 니네가 영어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내신에서 문제 푸는 용도에서 여기 뒤에 동명사가 나와야 돼, 투부정사가 나와야 돼, 이런 단편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하시면 좋다고? 동명사가 나올 수 있는 동사들을 쭉 외우세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니라 우리가 5형식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7가지 동사 뭐 있었지? allow, ask, advise, encourage, enable, want, cause 숨 쉬듯이 나오셔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이 7가지 동사만 목적격보와 투부정사 나온다고? 아니었잖아요. 아니라 얘를 기본으로 알아두고 내신 때 나오는 내신 시험 범위에 있는 단어들을 몇 개 추가하신 다음에 외우시면 된다고. 됐죠? 얘로 똑같아요. 메가패스 ID KFC를 쭉 외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동사들 중에서 뒷부분에 동명사가 나오고 있네? 그럼 걔를 내신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외워주시면 되는 얘기야. 됐죠? 기본기다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이 정도 알아두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동일해요. 얘들아. 쌤이 오히려 다 적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신 때 나오는 것들 외워주시고 나중에 수능 들어가셔서 수능 때 나오는 그 빈출각들을 외우시면 돼요. 됐죠, 얘들아?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관계사 파트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관계사 파트에서 가장 먼저 다룰 건 뭐냐면 대시랑 what을 비교하기 시작할 겁니다. 대시랑 what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tha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 볼게. 일반적인 접속사, 미안. 일반적인 접속사 말고 접속사 먼저 할게요. 접속사 that과 관계, 대명사 파트로 갈게요. 그러면 접속사에는 뭐가 있냐면 일반적인 접속사 that이 있고 그 다음에 동격 that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what도 관계 대명사의 측면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접속사랑 관계대명사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접속사는 뒤에가 어떻다? 완전 아시겠죠? 아까 완전이랑 불완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일단 완전 불완전의 공통점은 뭐야? 완전 불완전의 개념? 필요한 문장 성분이 완전한 문장은 다 있는 거고 불완전한 문장은 비어있는 거가 있다. 됐죠?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불완전하시고요. 얘 또한 뒤에가 불완전하시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표현을 한번 쭉 그려볼게요. 우리가 대시라는 거 나오시고 대시라는 거 나오시고 똑같이 여기도 대 해보시고 마지막만 what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이 부분을 다르게 가르치시는 선생님도 꽤나 계신 것 같은데 나한테 배울 땐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접속사, 동격 that은 어디서 나온 거야? 접속사에서 나온 거니까 뒤에가 일단 어떻다라는 거, 완전하다는 거 포인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어떻다? 불완전한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표를 쭉 외우시면 되는데 우리가 모든 조합이 다 있어요. what 같은 경우는 둘 다 불완전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앞에는 완전하시고
공격 때는 둘 다 완전 접속사 일반적인 접속사 대신 앞부분만 불완전. 근데 이거 할 때 조심할 게 있다 얘들아. 앞부분에 명사 하나만 와도 완전 취급. 주의하셔야 되라. 이 조건은요, 우리가 대시랑 왓을 좀 쉽게 구분하기 위한 방법 정도인 거지, 이게 모든 영어 어법에 적용되는 어법이 아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일반적인 접속사에서 하나를 더 파생시킬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if랑 whether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접속사에서 if, whether를 파생시킨 이유는 자리가 되게 비슷해. if랑 whether 나왔을 때 똑같이 뒤가 완전하고 앞부분이 불완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둘이 다른 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비교를 해볼 거야. 뭐가 있냐면 플러스 or not이라 써놓으시고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미를 포함합니다. 했나요? 그래서 나중에 내신 들어가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우리가 if랑 whether를 비교했을 때 whether만 가능한 5가지 종류가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if or not 안 되고 whether or not 가능하고 whether 투부정사 가능하고 보어 자리에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나중에 내신 들어가서 외우시고요. 기본 개념의 이 정도 표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된다. 나중에 어디로 연결했을지 우리 명사 절구랑 형용사 절구랑 여기에서 엄청 많이 파생되죠? 됐나요? 그 다음에 가볼게요. 자, 우리가 관계사 쪽에서 저런 that을 what이랑 비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뭐도 나온다?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됐니? 그러면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는요, 일단 가장 큰 포인트는 관계 대명사가 뒷문장이 불완전하가 포인트, 관계 부사는 뒤에가 완전하다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가 어떻게 쪼개지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이시고요. 관계 부사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입니다. 근데 이것 파트 할 때 쌤이 두 가지로 좀 엮습니다. 잘 들어봐야 되라. 기본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주술 관계가 두 번 있는 문장을 엮고 싶어. 다시 문장 두 개를 묶고 싶어. 그럼 반드시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 풀 역할을 할 수 있는 접속사가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쌤, 접속사가 아니라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가 들어가도 문장 연결시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가능하죠. 그게 왜 가능했어요? 일단 문장을 엮을 때는 무조건 접속사라는 존재가 필요해요. 근데 관계 대명사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접속사는 풀이 포함되어 있죠. 됐니? 그러면 비유를 하자면 얘가 오리지널 풀이라고 하면은 관계 대명사는 풀에다가 뭔가를 첨가한 유사 풀인 거예요. 됐니 얘들아? 근데 관계 부사 또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인데 이미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유사 풀이 들어가 있어. 다른 버전의 풀일 뿐이야 얘들아. 됐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 연결시킬 때 접속사뿐만 아니라 뭐도 들어올 수 있다? 유사 풀의 형태인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됐니? 이게 어디서 많이 파생되냐면 내신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콤마 오류라는 문제가 나와요. 콤마 오류. 뭐였었냐면 문장을 연결시킬 때 그냥 콤마 하나만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어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나 접속사의 파생품들인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같은 게 있으셔야 됩니다. 됐니 얘들아? 그래서 콤마 오류 같은 거 조심하시고요. 다시 들어볼게. 우리가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였을 때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형성원리가 필요해요. 형성원리. 이건 이해를 하고 좀 적으세요. 첫 번째로 잘 들어봐.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형성이 될 때 앞문장에 있는 명사와
뒷부분에 있는 명사가 같으면은 첫 번째로 뒤에 있는 명사를 지워주시면서 가운데다 뭘 붙여요? 관계 대명사를 붙이죠. 됐니? 그러면 관계 대명사는 태생부터 뒤에를 뭐를 먹고 들어와요? 명사라는 먹고 들어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뒤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러면 뒤가 불완전한 건데 잘 들어봐. 우리가 이 명사라고 하는 애가 어떤 게 있냐면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보어가 될 수도 있어요. 됐나? 그러면 주어를 먹고 들어왔어. 그럼 얘는 관계대명사 무슨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를 먹고 들어와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관계대명사예요. 목적어를 먹고 들어왔어. 목적어를 먹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됐죠, 얘들아? 근데 우리가 명사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말고 다른 쪽에 하나 더 들어올 수 있죠. 어디? 전치사 뒤에 하나 들어올 수 있어. 됐니? 물론 얘들아, 전치사 뒤에 나온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 부르기도 해요. 근데 구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 앞부분에 있는 명사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전치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온 경우가 있을 거야. 근데 똑같이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가 같아서 지우고 이 사이에다 뭘 붙여? 관계 대명사를 붙여요. 그 다음에 이 전치사라는 친구를 앞으로 끌어올 수가 있어. 근데 얘들아,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를 우리가 앞에서 봤죠? 어디 나왔어? 관계 부사 파트죠. 이게 바로 관계 부사가 형성되는 원리예요. 됐나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형태를 봐도 이 형성 원리를 알고 있으면 뒤가 어떻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 완전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죠. 됐니 얘들아?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외우는 거랑 그냥 외우는 거랑 좀 차원이 다르다. 됐니 얘들아?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가 바뀔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게 중요하냐면 잘 들어. 색깔을 조금 다르게 가져갈게요. 우리가 명사랑 명사절, 형용사랑 형용사절 이런 구와 절의 개념들을 썩기 시작했었죠. 그럼 어떤 게 있었냐면 관계대명사도 절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됐니? 근데 이거 많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쌤, 절이 붙냐 구가 붙냐 그거에 따라서 좀 너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됐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이라 관계사가 사과라고 하면요, 관계사 절은 사과 파이예요. 됐니? 그러면 내가 사과하고 사과 파이는 게 아예 다르잖아. 됐니? 그러면 절이라는 개념이 붙네. 그러면 관계사 절은요 무슨 절의 역할을 하냐면 형용사 절의 역할을 해요. 근데 주의하자 얘들아, 모든 관계사 절이 형용사 절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건 제외해줘야 돼? 그쵸, 왓절은 제외시켜줘야 돼요. 왜냐, 왓절은 무슨 절이니까? 잘했습니다. 왓절은 명사절이기 때문에 얘만 빼고는 전부 다 형용사절이겠다. 됐죠? 그러면은 이거 영상을 보고 있는 좀 초보 친구들이 있을 거니까 뭐도 한번 해주시냐면 선생님들마다 표시하는 방향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쌤은 이런 표현을 명사 분화절에 쓰고요, 이런 표현을 형용사 분화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을 부사 분화절로 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 여기 나와 있는 관계사절을 왓절을 제외하고는 어떤 표시라는 게 맞아? 이런 표시라는 게 맞겠죠. 왓절은 어떤 표시라는 게 맞아? 이런 표시라는 게 맞겠죠. 이해되니 얘들아? 그러면 이걸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형용사절이래. 형용사는 아니라 뭐를 꾸며주는 거예요? 명사를 꾸며주겠죠. 됐니? 그러면 명사를 꾸며줄 때 잘 들어봐. 선행사라는 말을 종종 써요. 선행사. 근데 또 많은 친구들이 선행한다는 말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앞에 있는 명사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아니죠 얘들아. 잘 들어봐. 앞에 있는 명사가 아니라는 게 봐봐. I ate pizza in New York which was spicy.
이런 문장부터 쳐보자. 일단은 which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나왔고 이 관계 대명사는 무슨 격이야 얘들아? 뒤에 뭐가 빠져있니? 주어를 먹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절이에요. 됐나요? 관계 대명사 절은 왓절을 제외하고 전부 다 뭐예요? 묶어가지고 형용사 절처럼 어떤 걸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준다고 썼어요. 됐나 얘들아? 근데 앞에 잡아봐야 선행사라는 개념을 단순하게 앞에 있는 명사라고 외워버리면은 뭐가 지금 매운 거야? 뉴욕이 매운 거래요. 아니죠. 그러면 뭐가 매운 거니? 이 피자가 매운 거겠네? 그럼 결국에 관계사 절이 꾸며주는 대상은 피자였어요. 제외된 애가 피자였다는 얘기야. 됐니? 그렇기 때문에 쌤이 아까 여기다 뭘 적은 거야? 형성 원리를 아시라고. 같은 명사이니까 지워준 거야. 됐죠 얘들아? 그 다음에 이 선행사를 이제 뭐라고 정의하면 돼야 되나? 수식을 받는 대상이라 적을 거예요. 근데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뭐냐면 쌤 그냥 수식을 받는 명사라고 적으면 되지 왜 대상이라고 해요? 명사라고만 하면이 아니라 어떤 개념에서 모순이 생기냐면 여기서 해봅시다. 뭐가 있냐?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너희 내신에서 정말 많이 나오죠. 계속적 용법. 항상 우리 문법 공부하실 때는 어떤 문법이 나왔어? 얘네들이 어떤 포인트로 나와를 매칭시켜서 외워주셔야 돼요. 됐죠? 너희들한테 무슨 원어민 수준의 언어 능력이나 아니면 박사학위 수준의 어떤 심오한 개념을 원하는 게 아니야. 됐죠? 그러면 계속적 용법 하면요. 딱 떠올려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수일치 중에서 어떤 파트다? 문장 전체 수식이란 파트를 아셔야 돼요. 잘 들어봐. 우리가 앞에 있는 명사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문장 전체를 포함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니? 잘 들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콤마 찍고 위치가 나온 다음에 주어가 사라져 있고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 있는 상태야. 잘 봐봐야 되더라. 근데 앞부분에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복수 명사가 나왔네. 그러면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라진 이 주어의 정체는 뭐란 얘기야? 문장 전체란 소리예요. 왜? 앞부분에 있는 명사가 복수 명사밖에 없어. 그러면 받을 수 없는 존재야. 됐니? 그러면 애시당초 얘가 선행사가 아니고 앞에 있는 전체 문장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사라진 주어랑 똑같은 대상이에요. 됐을까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수식할 때는 뭐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단수 취급으로 수일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괜찮아 얘들아? 이거 정말 많이 나와요. 계단 갈게요. 넘어도 될까요? 괜찮아요? 자, 관계사 파트에서는 이런 정도가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뭘 하시면 좋냐? 잠깐 뜬금없이 우리가 여기로 넘어갔다 올게요. 의문사 파트로 잠깐 넘어갈 거야. 근데 이미 알고 있는 친구는 의문사를 왜 갔는지 알 거야. 뭐 때문에 그래야 돼? 의문사랑 뭐랑 형태가 굉장히 유사해요. 관계부사랑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죠. where 같은 거, how 같은 거. 됐니 얘들아? 그러면 의문사랑 뭐랑 비교할 줄 아셔야 되냐면 관계 부사랑 비교할 줄 아셔야 돼요. 됐나?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얘를 비교하는 의미는 뭐냐? 형태가 비슷해. 근데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해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 썸머 때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뭐냐면 관계부사 절이란 친구와 의문사 절이라는 친구는요 아예 다른 카테고리에 있죠. 의문사 절은 무슨 절 역할을 해요? 명사절 역할을 하죠. 그러면 쌤이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 얘는 명사절 역할을 하시고요. 관계부사 절은 관계사절이야. 됐죠? 근데 what도 포함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절 역할을 한다? 형용사절 역할을 하죠. 됐니?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꿔줄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입니까? 그러면 형용사절은 뭐를 꾸며주죠? 명사 꾸며주겠다. 됐니?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는 것 같고요. 수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절은요. 명사절이 역할을 합니다. 됐니? 그러면 해석에서부터 어떤 차이가 일어나니? 의문사절은요. 뭐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바뀌겠네. 아니면은 관계부사절은요. 뭐뭐 안 미안해요. 관계부사절은 뭐뭐 하는 것이 되고 의문사절은 의문사가 포함된 어디, 왜 이런 표현이 들어가겠다. 됐니? 그러면 예시를 한번 해볼게. where이라고 해보자. 의문사절이든 관계부사절이든 뒷문장이 어때요? 완전하다는 건 똑같아요. 둘 다 완전하세요. 근데 표시가 어떻게 바뀌어? 얘 같은 경우에는 명사절 표시라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앞에 있는 무언가를 꾸며줄 거야. 됐죠? 근데 where 같은 경우는요. 어떤 걸 꾸며주냐면 the place라고 하는 위치 같은 걸 표시해야 되겠다. 얘네들을 이렇게 꾸며주겠네. 됐니? 그 다음에 이 의주동에 해당하는 의문사절은요. 앞부분에 흔하게 나오는 뭐 타동사 같은 것들이 있겠다. 됐나요?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건요. I don't know where she is.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됐죠? 그럼 얘가 어디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시고요. 얘는 뭐가 돼? 주어가 동사하는 장소나 위치 이렇게 되겠다. 됐나요? 뭐뭐 하는 장소나 위치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근데 하나만 더 갈게요. 우리가 when이라 해볼까요? when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 앞에는 the time이겠다. 여기도 when 주어 동사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볼게. 여기도 명사절 취급을 해주시고 여기서는 각진거로 해봅시다. 됐나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수식을 해주겠네. 해석 한번 해볼게요. 뭐뭐 하는 시간 얘는 뭐가 돼? 언제 이런 표현이 되겠다. 그럼 우리 공통상 한번 해보자. 아니라 우리 공부하실 때 어떠한 법칙들이 있어? 이 법칙들이 공통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네? 그 다음에 일반화를 시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여기 보면은 어디, 언제 이런 표현 언제 써요? 육하원칙에 대한 거겠죠. 됐니? 그러면 여기다가 육하원칙이라고 적어볼까요? 육하원칙의 해석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다? 의문사절입니다. 근데 의문사절이 아니라 여기 뭐예요? 장소, 위치, 시간 등 수식 받는 명사의 해석을 따라갑니다. 이해되니 얘들아? 그러면 어떠한 방식, 어떠한 이유, 어떠한 시간, 어떠한 장소. 그럼 얘들아 why라고 하는 건요 관계부사 절로 쓰였을 땐 뭐예요? 뭐뭐 하는 이유가 되는 거고 의문사절은 뭐라고 했어? 왜? 끝나요 얘들아?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부분이 악명 높은 복합 관계 사이겠네요. 됐나요 얘들아? 그러면 복합 관계사는요 일단 처음에는 관계사에다가 단순하게 뭐를 붙인 거예요? 복합이란 말이 붙어있는 형태 같다. 됐죠? 그러면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붙는다? 관계사에다가 ever의 형태가 붙은 겁니다. 됐나요? 두 번째로 뭐냐면 해석은 뭐뭐 하든지 라는 뜻도 되고 뭐뭐와 상관없이 이런 표현으로 종종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종류 한번 해볼게. 복합관계 사야 아니라 사로 끝났어. 결국에는 뭐를 따지자는 거야? 품사를 따지자는 거야 처음에는. 됐죠? 그러면 첫 번째로 복합 관계 대명사 이렇게 되실 거고요. 복합 관계 형용사가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복합관계
부사가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복합관계 대명사 결국에는 뭐예요? 관계 대명사로 온 거고요. 결국에는 관계 형용사로 온 거고 관계 부사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복합관계 대명사는요. 뒷부분이 일단 어떻게 하니? 불완전하실 거예요. 복합관계 부산 뒤에가 어떻게 되어 있어? 그냥 뒤에가 완전하시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복합관계 형용사도 하나 적어놓으세요. 뒷부분 완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형태들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아셔야 되는데 뭐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얘들아.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복합관계 대명사는요 whatever, whichever, whoever. 그러니까 이 순서 맞춰서 적으세요. 순서까지 쌤이 계산을 해놓은 거다. whomever 이 네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whatever이랑 whichever는요 그대로 두 개를 내려주시면 복합관계 형용사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다가 whatever, whichever 두 가지 형태가 되겠네. 됐나요? 그 다음에 복합관계 부사는요 however, wherever, whenever 세 종류가 있습니다. 됐니? 그러면 이 종류를 외우는 이유는 뭐다? 뒷부분에 이런 종류가 나왔을 때 어떤 게 왔는지 불완전한 게 오고 완전한 게 오고 완전한 게 오고 이런 것처럼 되겠다. 그렇죠? 근데 이런 질문하는 친구도 있겠죠? 쌤, whatever과 whichever는요 둘 다 복합관계 대명사로 쓸 수도 있고 복합관계 형용사로 쓸 수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일단 뒤에 불완전 완전을 찾으시려면 어떻게 된다? 뒤를 비교하셔야 돼요. 근데 잘 봐봐. 형용사는 뒤에 뭘 꾸며주는 거야? 명사 꾸며주는 거겠죠. 됐니? 그러면 복합관계 대명사는요. 잘 들어봐야 되라. 예시 한번 들어볼게. whatever is. 복합관계 대명사를 쓰려면 뒷문장 어떻게 된다? 불완전하셔야 돼요. 그러면 whatever you do. 얘는 뭐예요? 복합관계 대명사죠. 왜? do 뒤에 필요한 목적어 없어요. 됐나? 근데 여기 이 문장 어떻게 해야 돼요? Whatever house you want to have. 뭐가 다르니? 수식하는 이 명사가 따로 있어요. 됐니? 근데 이 명사가 어디에서 오신 거냐면 여기입니다. 결국에 뭐예요? You want to have house. 완전해지죠. 됐니? 그래서 뒷부분이 어떻냐에 따라서 복합관계 대명사랑 복합관계 형용사를 구분하시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십니다. 문법 문제로는. 그러면 결국에는 뭘로 많이 나오냐면 이 복합관계사를 뭘로 바꿨을 때 많이 나와요? 복합관계사 절이겠죠. 복합관계 사 절로 바꿨을 때 많이 달라집니다. 됐나요? 그러면 복합관계사 절은요 어떠한 절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으셔야 돼요. 됐나요? 그럼 잠깐만요. 자, 복합관계사 절로 가볼게요. 일단 복합관계사 절은요 첫 번째로 명사 절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부사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쌤이 아까 뭐라 했었잖아요? 특정 문법들이 어떤 식의 문제로 나오는지 레퍼토리를 외우시는 게 좋다고 했었죠. 복합관계사절은요 어떤 포인트냐? 대용 표현이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대용 표현. 이 말은 뭐냐? 명사절로 됐을 때, 부사절로 됐을 때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됐니? 그러면 일반형을 적어볼게. 명사절의 경우는요 any 플러스 명사 플러스 관계사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부사절로 바뀔 때는요 no matter 관계사로 바뀝니다. 그러면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whichever 같은 거나 whatever, whoever 이런 형태를 보다 쳐보자. 포인트는 뭐냐면 이 명사와 관계사의 짝을 맞춰줘야 돼요. 짝 맞추기. whoever
한번 해볼까? whoever이 명사절로 쓰이면요. any 플러스 1이 붙겠죠. anyone, who가 되겠네. 자, 그럼 whomever는요. anyone, whom으로 바뀌겠다. 됐나요? 근데 이 위에 두 개가 조금이 아니라 조금 예외스러워요. 뭐냐면 anything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anything which나 anything what으로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anything that으로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뭘로 바꿔서 틀리게 만든다? anything which나 anything what이 들어가시면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주의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부사절로 한번 들어볼게. wherever이나 however 두 개 봅시다. wherever을 어떻게 바꾼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얘는 너무 쉬워. no matter where. no matter how.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됐니? 근데 아니라 이렇게 개념들을 알려줘도 적용을 잘 못해. 왜냐면 처음부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얘들아. 아까 잘 봐봐야 돼요. 결국에는 뭐부터 판단해야 돼? 얘가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됐니? 그러면 명사절이라고 아니라 명사라고 하는 친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이 정도 위치겠다. 됐죠? 그러면 이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됐죠? 이 위치에 있어. 그럼 뭘로 바꿔줘? any 명사 관계사고요. 이 위치에 없어. 끊어주고 날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럼 뭐다? no matter 관계사로 바꿔준 거다. 됐죠? 그 다음에 잘 들어.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복합 관계. 잘 들어야 되나? 여기서 복합관계 사절이죠. 그런데 복합관계 대명사절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다. 좀 헷갈리네. 잘 들어. 힘들죠? 야, 여기 대명사란 말이 들어갔네. 집중. 복합관계 사절에는요, 종류가 두 가지 있는 거네. 명사를 쓰는 경우와 부사를 쓰는 경우. 됐죠? 그러면 복합관계 대명사절은 복합관계사 중에서 복합관계 대명사를 쓴 거고 뭐도 있겠니? 그러면 복합관계 물론 형용사절도 있지만 패스 부사절로 쓸 수 있겠네. 얘는 뭐 쓴 거야? 복합관계 부사 쓴 거예요. 됐니? 근데 이거를 왜 써놨냐면 복합관계 대명사절은요 명사절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부사절 역할 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복합관계 부사절은요 오직 부사절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얘들아?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적어줬어요. 근데 이게 너희들 문법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됐나요? 됐고요. 아니 힘들죠 얘들아. 내가 더 힘들죠. 쓰는 건 난데. 그렇죠? 말하는 것도 난데 얘네는 앉아서 지금 펜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나는 지금 너희 이해 시간 생쇼라고 했잖아. 그렇죠? 자, 측은하지 않니? 자, 가정법 한번 볼게요. 가정법 하면은 딱 골라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형태 암기입니다. 됐죠? 형태 암기. 그 다음에 고치 파트입니다. 쌤이 이렇게 알려주는 건요 전적으로 어떤 거를 기준이다? 고등학교 1, 2 내신 기준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법에서는요 여러 가지 가정법이 있는데 우리 두 가지 가정법을 반드시 외우고 가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가정법 과거라는 친구와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친구를 아셔야 돼요. 됐니? 그러면 쓰고 봅시다.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과거 완료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현재 완료 이렇게 적어봅시다. 아이고 팔 아프죠? 눈 이렇게 쓰는데 나는 이거 하면 얼마나 아프겠니? 여기가 지금 진짜로 만져보면 지금 뜨끈뜨끈하거든요 여기가. 자 볼게요 얘들아. 앞에 봐봐.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해봐요. 자 가정법의 이름은요 if 절의 형태랑 똑같습니다. 다시 가정법의 이름은 if 절의 형태랑 똑같아요. 됐니? 그러면 가정법 과거니까 if 절의 형태가 어떻게 돼? 동사에 과거형을 붙여준 거예요. 됐나요? 다시 한번 해보자. 과거 완료니까 과거 완료 붙여준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가정법의 포인트 뭐라고? 형태 암기예요. 조금 더 심화적으로 얘기해주면은 종속절과 주절의 if절과 주절의 형태를 맞춰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항상 과거형은 누가 처리를 해주냐면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해결해줍니다. 됐니? 그러면 종류 뭐가 있어? 무슈프마라고 해서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렇게 네 종류가 나옵니다. 됐나? 아이고 빈 공간을 찾고 있어요. 다 썼어요? 더 쓸게 있어요 우리. 그 다음에 또 얘들아 여기 나와있는 이 과거 누가 처리해준다? 조동사의 과거형이 처리해줘요. 됐나? 근데 잘 들어봐. 위에는요 과거형만 처리해줬으니까 동사 원형이 나왔으면 됐어. 근데 아래는 뭐가 남았니? 완료 형태가 남았죠. 그럼 얘를 누가 처리해준다? 동사가 나머지는 처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가 나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문제가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 봐봐 얘들아. 앞에 if절이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이야. 그러면 뒷부분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아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네요 라는 걸 맞추는 문제가 나와요. 됐나요? 그럼 반대도 한번 해보자. if절이 나오는데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현재 완료가 나왔어. 그러면 if절의 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아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두 개가 합쳐진 과거 완료가 나오네요. 이렇게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됐니?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을 때는 언제까지? 중학교 1학년. 됐죠? 중학교 1학년 때 끝내셔야 되고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는 형태 암기 말고도 또 뭐가 있다? 도치 파트가 있어요. 아 머리가 뜨끈뜨끈하죠 얘들아. 머리를 안 썼어가지고 지금 뜨끈뜨끈한 거야. 원래는 지금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어야 돼. 자 뭐가 있었냐면 잘 따라오세요 얘들아. if가 생략이 되면서 어떻게 됐었냐면 슥 형태가 바뀔 수 있어요. 예시 한번 들어볼까? If I were you 이런 문장이 if가 생략되면서 슥 위치가 바뀌어요. 어떻게 된다? were I you 이렇게 바뀌겠다. 됐나요? 그러면 이 아래도 한번 해볼게. If I had been you 그러면 if 생략하시면서 I랑 had를 쓱 바꾸시면은 had I been you 이렇게 되겠다. 됐니? 그러면 얘가 여전히 도치를 했어도 뭐가 포인트예요? 얘를 보고 주절의 형태를 알아맞추는 형태암기 문제입니다. 됐나요 얘들아? 근데 우리 내신할 때 이런 경우도 종종 나와요. 우리 아이리쉬 같은 가정법에서 파생된 표현들이 나와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아이리쉬 같은 건요 뒷부분에 과거형이 오든 과거 완료가 오든 상관이 없어요. 즉 내신 문법거리는 굉장히 사소한 겁니다. 그거는 내신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이 기본 틀 먼저 암기하시는 게 맞아요. 됐나요? 오케이. 아이고 얘들아 얼마 안 남았어요.
힘내, 좀만 힘내.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니네가 아니라 자, 강조 구문과 가주어 진주어 구문 해봅시다. 강조 구문이랑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요, 일단 it is 어쩌고 저쩌고 that, it is 어쩌고 저쩌고 that 형태는 굉장히 유사해요. 쌤, it is that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경우는 뭐라고? 강조랑 가주어 진주어랑 형태가 똑같은 경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걸 비교하는 거야. 됐죠? 다르면은 구분하기 너무 쉽잖아. 됐죠? 그러면 이해를 먼저 해봅시다. 항상 강조를 먼저 보세요. 강조를 할 부분을 뒤에서 툭 떼가지고 사이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니? 그러면 툭 떼어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명사를 떼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사를 떼올 때가 있어요. 특히나 부사 부 같은 걸 많이 떼었는데 흔하게 나오는 게 전명부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I ate pizza in New York. 아까 이런 문장이 있었죠. 그러면은 It is in New York that I ate pizza. 그러면 피자는 뭐를 강조하고 싶었다고 볼까? 나 피자를 먹었는데 뉴욕에서 먹었던 게 중요한 거야. 나 뉴욕에서 먹었다니까? 이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부사구 전명구일 때는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 잘 들어. 명사를 떼우면요, T가 나왔나? 엄청 많이 나겠죠, 얘들아? 그럼 뒷문장이 어때요? 불완전하게 됩니다. 부사 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뒤에가 완전하시겠죠? 왜? 부사는 떼어도 T가 안 나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요, 얘가 가짜 진짜 가주어 진주고요, 이만큼이 진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비동사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보어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보어가 나올 자리에는요, 보어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 명사랑 형용사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뒷부분이 어떻다는 게 포인트? 완전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됐나요, 얘들아? 그래서 이상하게 외우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 쌤, 뒤가 불완전하면 강조구문, 뒤가 완전하면 가주어 진주구문 아니야, 얘들아. 부사구 같은 것들을 고려 안 했을 때요, 그것들은. 알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겠다. 명사를 떼우게 되면요, 빠진 부분이 보여? 그럼 강조구문인 거고, 빠진 부분이 안 보여?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부사나 형용사는 유닛은 볼 거고. 됐죠, 얘들아? 그 다음에 얘는 문법적인 측면에서 말한 거고, 독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강조 구문이래. 그러면 필자가 뭐를 하고 싶어서 쓴 구문이란 얘기야? 강조를 하고 싶어서 쓴 구문이란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필자의 주장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거고요. 조금만 더 나가보자. 100 이하를 하려면 여기가 소재가 나올 거예요. 이 소재를 하려면 뭘 해야 돼? 여기 나와 있는 이 B라는 것을 해야 해 라는 구조가 나옵니다. 됐니, 얘들아? 그래서 이러한 강조 구문을 파악하는 게 독해 측면에서 꽤나 도움이 된다는 거 알려주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자, 원래는 쌤이 이거 문법 강의에 잘 안 넣어놓긴 했었는데 고3 애들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요즘 실무에서 종종 나오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할게. 우리가 제안을 할 때나 주장을 할 때나 요청을 할 때나 이러한 동사들이 나오면요, 뒷부분에 종속절에 나와 있는 주어 나온 다음에 뭐가 생략돼요? 그렇죠. 당위성에 해당하는 should가 생략됩니다. 그러면 이걸 알 이유가 뭐냐면 should 자체가 생략됐다는 게 중요한 게 문법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독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should라는 것을 생략되는 걸 알고 있으면은 이 부분 뒤에가 뭐야? 필자의 주장과 관련된 파트를 그대로 골라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문법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럼 뭡니까? 그냥 놓치고 다른 데서 근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 됐나요, 얘들아? 그래서 문법이 독해랑 영 상관없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강조하고 싶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리 썸머 때 했었던 그 명사 절구, 형용사 절구, 부사 절구 한번 쭉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나는 그거를 지금 몇 번을 썼는지 모르겠어.
100번 이상 쓴 것 같은데. 이제 너희들도 이제 3, 4주 동안 계속 봤으니까 암기 다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명사, 구나 절로 사용되는 것들은 몇 개? 7개. 7, 6, 5 하면 되셨죠? 그러면 쭉 불러볼게요. 첫 번째 뭐가 있죠? 불러봐, 뭐해? 불러보라고. 뭐였어요? if, whether 절. 두 번째? 그쵸, 관계. 대명사. 완절. 세 번째로? 오케이, 일반적인 접속사. 대절. 그 다음에? 그쵸, 동격 대절. 왜 한 명만 목소리가 나오죠? 동격 대절. 그 다음에? 태연아. 응? 난 왜 공부를 안 하는지 의문이에요, 참. 의문사절. 그 다음에 죄송한? 오케이. 복합, 관계, 사절. 자, 우리 지금 복합관계사를 다 하고 들어왔으니까 좀 엄연하게 한번 가볼까? 명사, 구나 절 파트에 들어가는 건요. 복합관계 뭐라고 적으면 돼요? 뭐라고 하면 돼? 복합관계 대명사절만 가능하죠. 부사절은 포함이 안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엄연하게 하려면은 복합관계 대명사절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고요. 그 다음 마지막이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가 있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겠다. 그 다음 우리가 형용사 구절로 파트 가볼게요. 형용사 구절. 여기는 6가지 먼저 외우시면 되겠다.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전명구 있을 거고, 전명구. 두 번째로는 문사구문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오케이. 관계 대명사절 완체외. 네 번째로는 관계 부사절. 다섯 번째로는 오케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그 다음에 오케이. 이걸 가장 많이 헷갈리는 녀석이죠. 순수 형용사절. 이거의 예시가 뭐였어요, 얘들아? The glass full of water. 이렇게가 뭐가 되는 거야? 꾸며주는 거였죠. 됐죠? 특이한 것만 외우시면 안 돼. 이게 가장 보편적인 경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우리 부사, 구나, 절에 해당하는 건 몇 개? 5개 외우시면 되겠다. 그러면 앞에 부분은 똑같죠? 전명구 파트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분사, 구문 나오실 거고, 그 다음 쭉 불러볼까요? 오케이, 종속절을 이끄는 부사절. 그 다음에 오케이, 복합관계. 여기는 복합관계 사절이라고 해도 큰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왜? 명사절이나 형용사절 둘 다 부사절로 역할할 수 있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투부정사의 부사절 용법. 그래서 오늘 얘들아 처음부터 끝까지 웬만한 건 다 정리를 했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조금 채워넣으시면 됩니다. 내신할 때. 그리고 이 정도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 줍시다. 청전이만 고생 많았어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잠깐만 얘들아 기다려봐. 잠깐만.